과도한 유동이 있다. 그건 속에서 그냥 완전히 논다, 얘가. 일로 뭐 이제 탁구대에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상당히 누가 봐도 이상하게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형물의 어떤 이물감, 어쨌든 이제 이상한 느낌, 이게 돌아다니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고, 뭔가 땡기는 느낌, 뭐 걸리는 느낌,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경이 쓰이고 조금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크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내용은 어떤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무슨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전부가 다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또 이제 재수를 하면서 또 이제 경과를 관찰하면서 발견하고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이래 했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물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물질이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이물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1인칭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이물감이 있고, 이제 3인칭의 시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느끼는 이물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만졌을 때 촉감상으로 이물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보형물의 크기와 비교해서 살이 이제 얇을 때 당연히 이물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살집이 좀 있고 좀 몸이 풍만하다, 자, 이런데 보형물은 작은 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누가 만져봐도 뭔가 이제 가짜인 것 같다, 이물감 뭐 이런 거 느낄 수가 없죠. 그 반대로 살은 이제 빼빼 말라가지고서는 조직 양이 적은데 이제 보형물은 이제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제 만진다고 하더라도 촉감상 이물감 느낄 수밖에 없고, 또 1인칭으로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경우에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핵심인데, 조직량과 보형물의 볼륨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미스매치가 이제 돼 있느냐, 이제 거기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는 것도 결국은 볼륨, 사이즈가 내 살의 두께보다도 이제 비교적 상당히 이제 크게 들어갔다 이러면은 나 스스로도 이제 이물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물감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만져봐가지고 느끼는 그런 이물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이 보형물이 이물질이 이제 몸속에서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는 이제 그런 불편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마른 환자분들에서 볼륨이 크면 다 생기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마른 환자분이지만은 큰 보형물을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넣었을 때도 안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포켓 내부의 압력,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형물을 이제 몸속에다 밀어 넣었으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보형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내 식구로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 보형물이 오버사이징이 되어 들어갈 때에 이제 포켓의 압력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살이 얼마나 이제 그 타이트하고 팍팍하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형물에 들어간 그 포켓 내부의 압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살이 이제 그 보형물을 이제 내리 누르는 아주 그 강하게 뻗팅기는 이제 그런 힘이 이제 있다고 하면 할수록 더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보형물이 작아도 압력이 세거든요. 그러면은 오버사이징이 되지 않아도 포켓 내부의 압력이 상당히 이제 강해질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 압력이 얼마나 강하느냐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형물에 들어간 이 포켓 내부가 불균일한 압력을 갖고 있는 것들 역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많이 이제 보형물을 찌그러뜨리고 누르고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느슨하고 널널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속에서 뭔가 이게 이물감, 뭔가 불편해, 뭔가 이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극심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포켓 내부의 압력이 적당해야 된다, 그리고 균일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수술하는 의사 노력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보형물이 너무 돌아다니면 그러면은 또 이제 이물감을 심하게 느껴요. 자리가 잘 잡혀가지고 내 가슴 같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쥐고 흔들었을 때 내 가슴의 정상적인 유동이 있잖아요. 내 가슴의 정상적인 유동과 보형물이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하다는 느낌, 가짜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근데 이게 흔들면은 내 살에 유동하는 거하고 이제 딴 판으로 이제 보형물은 그거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 이상한 느낌,
가짜 같은 느낌, 또 이물감,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이 내 살과 한 통 속으로 유동을 하려고 하면은 포켓의 넓이가 이제 보형물의 크기에 비해가지고 너무 크면은 또 안 돼요. 작으면 아예 유동이 없고, 너무 크면은 그 속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속에서 뭔가 노네? 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물감을 갖다가 이제 제3자든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보형물의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하이퍼 모빌리티라고 해요. 이제 과잉 이동.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포켓의 크기 대 보형물의 표면적인 비율. 자, 이런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적당해야 돼요. 보형물의 크기에 비해서 포켓은 조금은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유동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유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과도한 유동이 있다. 그건 속에서 그냥 완전히 논다, 얘가. 일로 뭐 이제 탁구대에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한다. 자,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상당히 누가 봐도 이상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이퍼 모빌리티가 되는 거는 수술자가 방을 갖다가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은, 방을 갖다가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든지 간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자의 살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자리가 그렇게 잡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포켓을 구성하는 거는 그 위아래 동서남북 그 방을 갖다 결국은 다 피막에 만드는 건데, 이 피막이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이 이렇게 쭉쭉 자꾸만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포켓의 크기가 보형물에 비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방리를 적당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몇 달 지나가지고 보니까 보형물 하이퍼 모빌리티, 이제 과잉한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사가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자, 이런 면에서 사실 가슴수술의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과도한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요소는 보형물이 쉐일의 특성인데, 자, 보형물 쉐일은 텍스처드하고 스무스, 이 두 가지가 있죠. 2019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7월 달에 처음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텍스처드 보형물들이 좀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는데, 텍스처드 보형물의 특징은 이제 유착이 된다는 거예요. 살하고 이제 달라붙게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텍스처드가 아닌 스무스 타입, 표면이 매끈한 보형물들은 살하고 안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하고 달라붙은 이제 그런 보형물들은 과도한 유동이 있겠어요? 과도한 움직임이 없겠죠. 그 이물감이나 이런 거를 초래할 수는 있지만은 막 일루절로 이렇게 놀기는 어렵죠. 이제 붙으니까. 그런데 표면이 매끈한 보형물들은 항상 이런 하이퍼 모빌리티, 이제 과도한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세에 따른 영향들이 있는데, 자, 내가 누웠을 때, 자, 예를 들어, 자, 흉곽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내가 누웠다고 하면은 이 타원형의 꼭대기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낮아지는 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보형물 올려놨으면 얘네들이 유동을 하는 이런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정상적인 가슴, 보형물 수술하지 않은 가슴도 누우면 퍼지거든요. 보형물을 넣은 상태에서 중량이 증가되어 있으면 더더욱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우면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퍼지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보형물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과잉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환자분의 불편상황이 되기도 해요. 바깥으로만 이제 하이퍼모빌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흔한 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밑빠짐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포켓이 동서남북 전후좌우로 이제 전부 균일하게 이제 큰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방향이 더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게 수술을 하면서 방을 갖다 너무 이제 많이 터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은, 적당하게 텄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형물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렇게 포켓이 이제 쭉쭉 넓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원인이 어쨌든 간에 아래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밑빠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보형물 아래쪽으로 지나치게 유동하는 이제 그런 상태.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누우면 또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절개 부위와도 이제 관련이 있죠. 이 보형물 과도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겨드랑이로 들어갔을 때는 위쪽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내시경 쓰니까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이제 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서는 이제 블라인드로 이제 후비면서 수술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제 뜯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탁 뜯었는데 그게 우리가 의도한 그 밴드만 뜯는 게 아니라 거기 연결되어 있는 전체 근육을 쭉 다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술이 되면은 너무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한 구간이. 그래서 어머니만 이제 쇄골까지 이렇게만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겨드랑이를 했을 때 얘는 이제 위쪽이 박리가 항상 더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박리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윗선에서 들어갔을 때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밑빠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거죠. 또 이제 보형물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어떤 이제 이물감,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틱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빠지면 또 이제 틱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